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덕후입니다. 자, 엊그제 코로나 2차 백신 접종을 하고 어제 하루 쉬었습니다. 자, 하루 쉬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애청자님들 증시 토크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어제 하루 쉬는 동안에요, 주식시장을 보면서 이런저런 저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종합주가지수가 3200포인트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됐습니다. 그냥 안다고 실감하는 거하고는 좀 의미가 틀리죠. 자, 우리가 8월 중하순에 시장이 급락하면서 3050포인트 부근까지 내려가기도 했었는데 순식간에 3200포인트 부근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반등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시장에서는 무조건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8월 말에 재밌는 뉴스 기사를 보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 자, 미수금 반대 매매 올해 일평균 규모가 사상 최대 규모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좀 심각한 뉴스이긴 합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에서는 자, 그때 당시 그 뉴스, 그리고 증시 8월에 하락했다가 제자리로 돌아온 이 상황을 보면서 무조건 시장에서 살아남아야만 한다. 그래야만 수익률을 만든다라는 주제로 오늘 증시 토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도 구독,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들어있으니까요,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앞서 언급드렸을 때 8월 말 뉴스 기사에서 올해 미수금 반대 매매 규모가 사상 최대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어제 하루 쉬면서 저 뉴스를 쭉 살펴보고, 그리고 한번 엑셀로 자료를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요, 정말 일평균 미수금의 반대 매매 일평균치가 사상 최대입니다. 자, 210억 원 가까운 엄청난 규모가 자, 매일 반대 매매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자, 특히나 8월에는요, 시장이 조정이 있었다가 반등이 나왔잖아요. 요 기간에 일평균 미수금의 반대 매매는 대략 230억입니다. 즉 8월이 평균을 끌어올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자,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때 140억 정도였던 것을 감안하면은 절대적인 수치에서 크게 늘어난 수준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 자료를 보면, 동학개미 운동 속에 개인의 투자금도 늘고 고객 예탁금도 증가했으니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 이 부분을 봐주십시오. 이 빨간색 막대 도표를 봐주시면 이게 미수금의 반대 매매 비중입니다. 자, 8월 달에 6.8%, 그리고 올해 6.4%입니다. 자, 이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예요. 비율로는요. 자, 이 말은 매우 지금 시장의 속성이 매우 공격적이라는 것을 함의하고 있어요. 왜냐? 작년하고 올해 시장이 대폭락했습니까? 아니죠.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주가지수 10% 수준의 조정임에도 불구하고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이 6%를 넘어가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이거 최대치 아닙니까? 자,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 동학개미 운동 속에 많이 진화하신 분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B2가 투자의 정석이다. B2 안 하면 바보다. B2를 해야지만 이거 파이어를 이룰 수 있다. 조기 금융 독립, 재무적 독립을 완성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목표가 있긴 합니다만, 너무 무리하게 B2를 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또 그럴 것이, 최근에 이제 좀 주식 투자 잘해서 성공하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없을 리가 없죠. 그게 많이 계신데, 그분들의 케이스들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사해 봤더니, 그분들 B2 정말 많이 했다. 그분들 중에 B2로 해서 몇 번 파산했는데, 한 번 잘 돼가지고 이렇게 솟구 쳤다.
뭐 그런 내용들 많이 접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 저런 상황, 어떤 투자의 대가처럼 비투로 몇 번 파산을 하고 난 다음에 한번 치솟아 올랐다? 다시 재기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비투로 해서 몇 번 무너진다 한다면요, 재기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그 중에 소수의 좀 이제 주식 투자 잘 하셨던 분들이 생존하셨기에 지금 투자의 대가로 그렇게 인정을 받으시는 거고요. 만약에 정말 투자 잘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자, 이렇게 몇 번 비투로 해서 무너졌는데, 이렇게 치솟아야 될 때 또 무너졌다. 그랬다면 이분은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집에서 아마, 자, 미운 털 박힌 존재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2019년 8월 일본 경제 보복 때, 그리고 작년 3월 코로나 쇼크 때 주식 투자 잘한다는 소위 왕개미 투자자분들이 무리한 비투로 해서 시장에서 떠났던 그러한 모습들을 떠올려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특히나 2020년 3월 코로나 쇼크 때 이제 시장을 떠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들어오시기가 정말 힘든 상황이 됐었죠. 그리고 2019년 8월에는 뭐 시장이 뭐 조금 충격은 있었지만 심각한 폭락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다시 재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셨던 것이죠. 자, 이러한 투자자분들, 뭐 주식 투자 못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잘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 이러한 분들이 다시 재기하셔서 큰 수익을 만들 수 있지만 무리한 비투로 해서 다시 재기하기가 어려워졌다? 그러면 이건 참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역사가 개인 투자자의 투자 역사에 반복이 되고 있어요. 자, 과거로 돌아가 볼게요. 거의 30 몇 년 전, 80년대 중후반, 그때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당시 주식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때는 신용융자를 쓰지 않으면 바보 머저리 취급을 당했다. 왜냐? 신용융자 쓰면 쉽게 따블, 묻고 더블로 가,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큰 수익을 만들었는데, 신용융자를 안 쓰면은 바보 머저리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1980년대 중후반에요. 85년 주가지수 한 150포인트에서 89년에 1000포인트까지 뭐 단 몇 년 만에 6배 오릅니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자, 90년 1차 깡통계좌 정리사태, 92년 2차 깡통계좌 정리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 때 깡통계좌를 차셨던 개인 투자자분들은 집에서 정말 한숨만 나오죠. 그때 당시 서울에 그래도 이제 서울은 주식 투자하기가 편한 환경이잖아요. 좀 과하게 표현하자면 한 집 걸러 한 집씩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날리셨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깡통 계좌가 표준 명사화되고, 그리고 주식 투자 폐가망신이라는 그러한 수식어가 주식시장에 붙게 됐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과도한 비투가 이러한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초중반에도 보게 되면요, 그때 당시는 그 직전에 99년 IT 버블 있었고, 그 다음에 붕괴되고, 그 다음에 또 더블 오르고, 뭐 좀 다이나믹했던 시기입니다. 자, 그 시기 때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어떤 투자 문화가 있었냐면요, 그때 이제 카드 발급이 쉬워졌어요.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카드 발행을 쉽게 했는데, 이게 오히려 경제 독이 됐었죠. 소위 카드 대란으로 이어지게 됐는데, 요 시점에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카드 빚을 땡겨와서,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주식 계좌에 넣고 미수 풀 베팅을 땡깁니다. 마치 카지노에서 땡기듯이요. 어디에다가? 그때 당시 하이닉스. 그래서 잘 되면은 수익이 크게 나지만 거의 대부분은 돈을 녹여 없애버리고 말았죠.
지금은 하이닉스가 주가가 승승장구하지만 그때는 감자탕 사태 등등 해가지고 이러던 상황이었어요. 자, 그리고 결국 저러한 무리한 레버리지는 결국 카드 대란의 하나의 빌미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러한 무리한 비투, 그리고 우리나라 가계와 우리나라 재테크 문화에 주식 투자는 패가 망신이다라는 역사를 남겼던 그 비투를 최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또다시 반복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올해 일평균 미수금의 반대매매 금액이 대략 210억 정도잖아요. 일평균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한 1억 정도가 1인당 반대매매다라고 한다면 하루에 200명 정도가 시장에서 퇴출이 되는 겁니다. 강제로 물러나게 되는 것이죠. 1년으로 치면은 대략 5만 명 될까요? 4, 5만 명. 전체 투자 인구에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이분들은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기가 정말 힘든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시장은 정말 냉정하게도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 빅투 자금을 털고 그리고 난 다음에 도도하게 유유히 냉정하게 다시 제 갈 길을 가게 됩니다. 이번 8월 조정장을 거치면서 생존하셨던 거의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반등을 보시면서 그런 대로 견딜만 하네 라고 생각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B2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게 생각하셨던 분들에게는 힘드신 시기가 요 기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B2 요즘 이것에 대해서 너무 아름답게 포장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B2 하지 않으면 언제 재무적 독립을 이루냐. 어떤 이가 파이어를 완성했다. 이런 거 부러워하시고 그러는데 B2로 재무적 독립? 이것을 빨리 이루기 위해서 무리하게 배팅하시다가 자칫 잘못하면 계좌가 폭발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조건 시장에서 생존하고 그래야지만 성공 투자 이루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어제 하루 쉬면서 이런 생각이 너무 깊이 들었어요. 자,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릴게요. 추가적으로 외국인 투자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8월 말에 증시 토크에서 중요한 이벤트인 MSCI 이머징 이슈가 2, 5, 8, 11월을 지내고 나면은 잠깐 쉼표가 생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우연이든 필연이든 8월 달에 진짜 잔인하게 매도했던 외국인들이 8월 중순에는 몇 조씩 팔았잖아요, 하루에. 자, 이번에 8월 말 그리고 9월 들면서 그래도 빨간불들을 켜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분위기, 외국인들이 발목만 잡지 않으면 이렇게 시장이 튀어오른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자, 이러한 분위기 조금 더 가을 증시 동안엔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9, 10월 외국인의 매매 행태 관심 있게 지켜보려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중에 여러분들에게 수익이 가득한 시기가 찾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어제 제가 하루 쉬어서 보고 싶어요 하셨던 분들 답글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 기다려주신 마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그런데 또 아쉽게도 주말이에요. 자, 우리 주말 편히 쉬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힘차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편히 보내세요. 감사합니다.